한치마을 이장님의 기농일기. 안녕하세요. 이장 조화영입니다. 오늘은 잠시 집 짓는 작업을 중단을 하고 오늘은 고추 끝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고추 재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가 이제 기농 5년 차인데요. 처음에 와가지고서 그 자연농법을 실천한다 그래가지고 뭐 잡초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베어주기만 했고, 그 다음에 이 비닐 멀칭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 2년을요. 그리고 이제 비닐 멀칭 대신에 짚을 좀 두툼하게 깔아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닐의 어떤 폐해 이런 것들도 좀 우리 고향에서만큼은, 내가 있는 땅에서만큼은 좀 없애보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2년을 제가 이렇게 볏짚을 이용해서 멀칭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지렁이가 많이 생깁니다. 지렁이가 많이 생기고, 물론 저는 이제 해놓고서 미생물을 이제 일주일에 2번, 5일에 한 번씩 해서 미생물, 자, 뿌리 쪽에는 뿌리 발근을 촉진하는 고초균, 그리고 위쪽에 잎의 옆면 시비는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는, 도와주는 광합성균을 이렇게 뭐 계속 분사를 해주고, 또 열흘에 한 번씩 제가 유황을 분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추비 같은 거는, 추비라는 게 대부분 이제 화학 비료로서 요소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도 일체 사용하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볏짚 멸칭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고추가 안 커요. 초반 생육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왜 부진하냐 그러면, 이 고추는 열대작물입니다. 실은 잘 아시겠지만 열대작물이고, 지금 우리나라 기후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기온이 지금 저희는 10도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고추가 생육을 넘쳐버립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작물의 특징도 모르면서 뭐 자연농법 한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수확을 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작물이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자연농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좀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자연농법에서 뭐 무멀칭, 뭐 무화학비료, 그 다음에 무경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세우는데, 그 다음에 잡초 제거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 농사를 지면서 좀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작물별로 생각을 좀 바꿨는데, 이 고추든 모든 작물들이 잡초하고 같이 자라게 되면 생육이 굉장히 부진해져 버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같은 노동력으로서, 예를 들어서 마늘을 예를 들면, 제 밭에는 지금도 지금 마늘밭인지 풀밭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마늘이 굵어지지가 않고 양파 역시 굵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사람이라면 좀 보다 좋은 품질의 어떤 농산물을 먹고 싶고 모든 수확물을 먹고 싶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실망감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진딧물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5년째 이렇게 하면서 진딧물 피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진딧물 좀 생기면 유황을 이렇게 뿌려주면 거의 진딧물은 구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딧물이 못 붙게끔 하는 거죠. 이제 가장 힘든 게 뭐였냐 그러면 노린재가 붙으면 이제 그거 미칩니다, 그거. 근데 노린재한테도 이렇게 제가 유황을 써봤는데, 노린재 역시 도망은 가는데 다시 와서 붙어버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린재 부분은 좀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막 이게 털어갖고서 밟아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번식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뭐 대체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제가 이게 고추를 심은 정식한 지 지금 한 20일? 20일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정식을 하고 나서
한 3일에서 한 5일 간격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뭐 한 일주일 열흘씩 빠르게 심는 사람들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크질 않았는데 노지에서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고추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집을 짓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처 여기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지대도 이 지주목도 지금 한 3일 전에 박아놨는데 이제 줄을 매줘야 됩니다. 근데 줄을 매주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줄을 쳐주지 않으면은 이게 고추가 약해가지고 반드시 못 커요. 일부 크긴 크는데 어떤 분들은 뭐 적응을 시킨다고 일부러 좀 늦게 매는 경우도 있는데 늦게 매버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그러면 여기는 하나 죽어버렸네요.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져서 부러져 가지고 생육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물론 밑에서는 새로운 고추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이건 너무 늦어버린 거죠. 이런 거는 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넘어져 버립니다. 뭐 이런 경우는 제가 보니까 다시 세우면 다시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잡초하고 같이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대부분 이제 고추를 심고 나서 바로 아니면 며칠 뒤에라도 이렇게 이제 구멍 뚫어진 부분에서 흙을 메꿔줍니다. 습기가 날아가지 말아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메꿔줬습니다. 일부러. 왜 안 메꿔줬냐 그러면 뭐 사람이나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꾸 이렇게 의존을 해버리면 물에 대한 의존을 해버리면 물이 못 나가게 이 안에 있는 걸 의존하게 되면 결코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는 그때는 덮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풀을 제거하지 않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잡초하고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항상.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200포기에서 150포기에서 상당히 많은 고추를 수확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유기농입니다. 일체 뭐 화학비료, 농약 이런 거는 뭐 제가 키우는 닭들 때문에 닭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쪼아먹고 그러니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절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좀 좋은 가격으로 해서 좀 많이 팔아서 그렇게 뭐 고추 몇 개 심어서 이렇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제가 올해 집만 짓지 않았으면 고추 농사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고추 농사가 손이 많이 가는 농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따가 또 제가 이 고추의 겨순 따기, 겨순을 왜 따주는지, 그 다음에 그 따라온 겨순을 또 나무를 해서 먹고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고추 지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고추가 넘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줄을 쳐주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 바람 불 때 이렇게 이제 무성하게 자랐을 때 바람 불 때 뭐 한쪽으로 바람에 의해서 넘어가 버린다 할지 아니면 한쪽으로 쏠린다 할지 이렇게 되면은 밑에 뿌리가 흔들려 버려 가지고서 거의 뭐 성장이 하여튼 뭐 정지돼 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매줘야 됩니다. 하나씩.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지주목은 가급적이면 좀 길게 제 생각에는 한 1m 한 50
정도, 뭐 자기가 작업할 수 있게끔 50 정도 이렇게 대나무 내지는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기성 제품이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이거는 길이가 짧습니다. 기성 알루미늄이랄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약하고요. 짧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를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하면 3년을 사용을 합니다. 3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 대나무를 상당히 권하고 싶고요. 이 마디마디에다가 이렇게 막 걸어 놓으면 절대 뭐 처지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여기가 약간 계곡 비슷하게 돼 있어서, 계곡은 아니지만 계곡처럼 돼 있어서 바람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주목도 두 그루당 한 개씩 박았습니다. 어떤 집 가면 한 개당 한 그루씩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동네 분들,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한 개당 한 개씩 박아버리면 나중에 바람 불 때 다 쓰러져 버립니다.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은 한 개당 한 개씩 묶어 놓으면은 좌우로 안 움직이니까 안 쓰러지겠지 하는데, 이 끈이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아요. 저기 날씨가 더우면 늘어져 버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한 개씩 꽂아 봤는데, 한 개씩 꽂았다고 해서 저게 안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당 하나씩 꽂았는데, 비닐 시중에 판매하는 비닐 끈인데요. 이걸 이제 비닐 풀 때 안쪽에서 풀으셔야 됩니다. 바깥쪽에서 풀게 되면 구입을 하실 때 이렇게 밖에 비닐이 씌워지는데 비닐을 제거를 하지 말고 안에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이게 안 꼬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지주목 같은 경우는 뭐 깊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박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을 좀 튼튼한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줄을 맬 때는 좀 아래쪽에 매주세요. 아래쪽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지금 이렇게 고추가 컸다 그래서 위쪽에서 매버리면 나중에 이 무게문이 이렇게 휘어져 버립니다. 밑으로 이렇게. 그럼 부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밑에 쪽에 이렇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이 줄을 풀 때를 생각해서 꼭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잡아당기면 풀어질 수 있도록. 자, 일단 한 줄은 쳐봤고요.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봐서는 좌우로는 그러니까 앞뒤로는 안 넘어가는데, 이게 좌우로 넘어가 버립니다. 좌우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이렇게 가지들이 얽혀가지고 고추 따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방법은 아주 쉬워요. 먼저 지질 때 다시 한번 꼴을 한번 물어주고, 이거는 맨 밑에 처음에 이때만 해주면 되지 나중에 끝까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고추 옆으로 넘어지지 않게끔 다시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아까 후배가 보고 있더니, 형 뭐 다시 천천히 설명해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풀면 술술 풀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일단 지주목에 묶습니다. 먼저 지주목에 묶고 반드시 매듭을 이렇게 다음에 한 번에 딱 풀 수 있도록 매듭 재 주시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이 있죠? 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을 한번 꽈주세요. 이런 식으로 꽈주시고, 이 원줄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맸던 줄 있지 않습니까? 고추 줄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아까 원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고추 대에 맞게끔 이렇게 잡으시고 쭉 잡아당기면
바로 쳐집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시계 방향 꽂든 만시계 방향 꽂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묶어서 살짝 잡아당겨주면, 죄송합니다. 살짝 잡아당겨주면은 어느 정도 여기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기 공간이. 이렇게. 됐죠? 쉽죠? 자, 좀 멀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 줄로 좀 약간 평평하게 당겨준 다음에 이걸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냥 자꾸 위로 잡아당기니까 고추가 걸리네요. 위로 잡아당기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 이번엔 반시계 방향으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똑같습니다. 방법은. 그러면서 이렇게 잡고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심은 지 한 20일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 고추 생육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첫째 물 관리를 잘했는데 벌써 근데 좀 많이 자라다 보니까 벌써 진딧물이 몇 개에서 지금 보이기 시작하네요. 빨리 진딧물 구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딧물 구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막걸리에다가 은행나무 잎을 갈아가지고 잎을 갈아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제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국 그 자리공이라고 있습니다. 자리공 뿌리나 잎을 같이 이렇게 갈아가지고서 거기에 희석을 해서 이렇게 물과 희석을 해서 뿌려주면 그게 직방입니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은행나무나 미국 자리공 같은 경우를 보면은 벌레가 절대 먹질 않습니다. 그럼 자체가 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걸 뭐 만드는 거는 아무 상관없는데 비율이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비율은 그때부터 자기가 편하게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뭐 이게 저울로 그람수 재가면서 어떤 약을 약이 아니라 어떤 해충 기피제를 만드는 것보다 자기에 맞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